저 이름은 안유철이고, 제가 2002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지금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게 2013년이고, 그래서 강의 슬라이드는 전부 다 영어인데 한국말로 강연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말 속에 영어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약간 좀 awkward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개를 하실 때 제가 이제 건축공학을 했다는데 그것이 조금 정정을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고 2002년도에 미국에 있는 University of Florida의 Computer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서브 디비전으로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석사를 하고 이제 박사 과정 중에 제가 했던 분야는 인간의 시그널 분석입니다. 인간이 휴먼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연결해주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우리들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주는 게 하나가 카디오베스큘라, 그러니까 블러드, 이제 블러드 쪽으로 해가지고 모든 영양소나 산소 같은 걸 연결한다고 하잖아요. 또 연세대학이 또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이 성경에도 이제 인간의 중심에는 피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피가 연결시켜주는 게 하나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nerve 시스템은 electricity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했던 분야는 이제 특히 뇌에 관한 분야는 blood brain barrier 때문에 그 안에 있는 cerebral spinal fluid, 한국말은 잘 모르겠고 그 CSF가 있고 이제 그것이 외부 우리 peripheral blood랑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블럼 있죠. 이제 이걸 제가 보기에는 brain related disease, pain, anxiety, depression, sleep, fatigue 이런 거는 biological marker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브레인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바이오 마커를 끄집어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피로서. 근데 그런 반면에 캔서라든지 특히 cardiovascular problem, 우리들이 지금 number one 이렇게 death problem이라고 하는 heart attack 아니면 stroke 이런 건 블러드 베리어이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바이올로지컬 마커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브레인에 대한 거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거에 착안해가지고 제가 박사과정 그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서브 디비전 했던 게 인간에 대한 뇌의 신호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프로그래밍이었고 또 제가 이제 2002년도에 건너갔으니까 제가 만으로 31살에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 나름 그래도 내 잡이 참 좋아. 미국 애들랑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나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랑 대화를 해. 그래서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도 잘 받고 일하는 게 좀 많은 애들은 영어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저는 고민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짜고 디코딩하고 갖다 주면 굿!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말할 기회도 떨어지고 미국에서 산 지 5년 됐다고 하는데 그다음 영어도 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또 제 스스로가 좀 공부하는데 조금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롱텀하게 계속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재미는 있고 쉽기는 한데 저한테 조금 더 의미 있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때쯤 간호대학에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있었어요. 특히 너싱홈끼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프라이머리 케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프라이머리 케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어떤 tertiary 아니면 secondary 그런 닥터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닥터가 based on 시스템인데 그게 없으면 무조건 ER로 가야 돼요.
emergency room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 나오는 게 이거를 프라이머리 케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플로리다에 있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기록이 안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라이머리 케어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스테이트로 가버리면 이게 도저히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모든 걸 데이터베이스화 해보자. 그랬던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였냐면 Centers for Medicaid and Medicare Service라는 그런 미국의 내셔널 오거니제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라는 인슈런스를 관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관장하는 게 너싱홈. 너싱홈은 95%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에서 페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내셔널 너싱홈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하겠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 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컨설턴트로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하고 그런 AI, 빅데이터 프로세싱, 그래서 미국에 있는 멀티 밀리언 너싱홈 레지던트의 기록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쉐어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너 브라이언 너 프로그래밍 하니까 우리 이거 좀 해줘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제가 2002년도 5년도 그 당시에 제가 주로 썼던 게 SAS, STATA 이런 걸 주로 썼었거든요. 그게 빅데이터를 머지하기에 좀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간호대는 SPSS를 많이 썼던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엔지니어를 해보니까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을까? 저한테 계속 오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간호대학에서 너는 이제 제가 그때 와이프가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와이프도 이제 간호 쪽에 있으니까 제가 간호대랑 조금 더 친근하게 가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와이프가 같이 많이 인발브가 돼서 설명을 해주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 프로블럼이 뭐였냐면 살브나였어요. 어떻게 how는 아는데 why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시그널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건지를 why가 없다 보니까 how는 되는데 그 why에 대한 그런 패션이 떨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제 패션이나 모티베이션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긴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니면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지 난 잘 몰라. But they want, they pay me, so I will do so.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로 하다가 이제 간호대 학장님이 그러지 말고 너 그러면은 간호대를 한번 옮겨보는 게 어떠겠냐. 그러면 우리가 너가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제공을 해주겠다. 해서 제가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2년 차에 이제 간호대로 전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간호대는 미국은 지금 모든 탑 리서치 인터넷 탑 50 스쿨은 간호대가 지금 half and half로 나눠져 있죠. 원래 이제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간호대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간호학을 받잖아요. 미국은 너싱은 전부 다 프로페셔널 스쿨이에요. 프로페셔널 스쿨의 미닝은 뭐냐면은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대학에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시 어플라이를 하는 것을 프로페셔널 스쿨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MBA, 메디컬 스쿨, 파마시, 덴티스트, 너싱 스쿨. 그래서 너싱하고 파마시는 이제 4년제 배철러 디그리 요구하는 게 아니라 2년 60 credits를 컴플리트 하고 그 사람들이 엔트런스 exam을 봐서 그 성적을 가지고 1, 2학년 때 한 그 성적과 그리고 이제 프리레커지 성적과 그리고 nursing entrance exam 그 성적을 합쳐가지고 뽑기를 시작했죠 원래 traditionally. 근데 제가 있던 2002년도 정도부터는 어떤 게 시작되기 시작했냐면 우리도 의대, 치대처럼 4년제 교육 받은 사람을 뽑자.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거를 뽑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날리지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난리지를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호대에서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대학교에서 1, 2학년 교육 받은 게 아니라 1, 2, 3, 4학년 다 마친 그런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지금 거의 half and half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마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1, 2, 3, 4학년 다 마치고 온 사람들이 있고 대신 1, 2, 3, 4학년 마친 사람들은 보통 여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요. 그래서 여름, 가을, 봄, 여름. 그래서 1년 만에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호 학사를 1년 만에 마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컴퓨터랑 대화를 했는데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피토스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사실은 제가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마치고 나니 이게 저한테 how가 아니라 why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삶이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 그 생각을, 왜 우리가 사는 거지? why? 왜 살까? 그럼 저는 항상 그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죽는 게 얼마나 어려워. 약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 근데 간호대를 하면서 why라는 걸 좀 찾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바로 이제 석사로 nurse practitioner 과정을 신청을 해서 2년 만에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박사를 이용을 해서 보통 박사가 4년인데 3년 만에 마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지금 전정학하고 간호학하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의대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의대에서 포스닥을 하면서 의대 연구 메디컬 사이언스 리서치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저널탈러지 쪽에서 석사 그 과정을 마쳐서 제가 totally 제 디그리는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정학과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 간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의대에서 석사를 하고 석사 과정을 마쳐서 A 디그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내셔널 라이센스로는 APRN, Advanced Practice Nurse로 해서 제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환자를 프리스크립 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간호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설명하려는 게 뭔가 있을까?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Y라는 게 조금 충족이 되다 보니까 제 크리덴셜에 대해서는 조금 됐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빠른 순서대로 제가 지금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헬스케어라는 것들이 아까 제가 잠깐 그 인간의 시스템은 피, 카디오바스큘러로 커넥티드 되는 디지즈가 있고 브레인 or nerve signal, nerve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브레인으로 가게 돼서 브레인이 중추 역할을 하는 brain is the electrochemical organ to process brain-related symptoms such as pain, depression, anxiety, sleep, fatigue 이런 분야 쪽에서 제가 biological marker라든지 그 브레인을 어떻게 직접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그런 분야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정학과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전정학과를 떠나서 간호학으로 왔고 지금 의대 겸임 교수를 같이 하고 있고 의대에서 하고 있는 뇌과학 연구소의 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계속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했던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초대로 그걸 설립하면서 제가 뇌과학 연구소장을 맡고 거기에 이제 의대 교수님들, 공대 교수님들 이제 간호대 교수님들 다 아울러 가지고 한 12명 정도의 패컬티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퍼블릭 헬스케어에 할 수 있는 약간 큰 그림, 빅 픽처를 한번 살짝 보자고 하면은 제가 방금 했던 게 이제 디멘시아도 그 중에 한 분야고 제 PhD 논문이 디멘시아 페인 매니지먼트예요. 디멘시아는 치매는 커뮤니케이티브 프로블럼도 있고 컨디션 프로블럼이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지금 pain 같은 경우는 pain, can you describe your pain 0 to 10? 10 is the worst. How could you rate your pain? 해가지고 페인을 치료하는데 디멘시아 환자들은 이 질문 자체를 어려워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질문을 받아도
생각은 있는데 말로 안 나는 거예요. 브레인은 있는데 마우스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런 프로블럼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간호 노트라든지 의사분들이 다 환자를 테이크할 때 노트를 적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APRN으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간단한 수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노트를 적어야 되는데 그 노트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쓰고 있는 거는 이 통계는 넘버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빅데이터는 넘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통계라는 건 넘버예요. 모든 인포메이션을 뉴머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퀀티티는 되는데 퀄리티 프로세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아니면 그것이 이제 하다 보면 내추럴 랭귀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 지금 인포메이션은 숫자로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전부 다 녹화를 하면 거기에 많은 지금 단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켜야 되면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인간의 모든 너브 시그널은 일렉트리시티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브레인도 마찬가지죠. 블러드도 마찬가지예요. 블러드도 지금 문제가 제가 보고 있기에는 되게 스포라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 검사를 한다. 쉽게 말하면 블러드 프레셔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블러드 프레셔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사실 끊임없이 하루에도 every minute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특정한 시스템을 포인트 하잖아요. 해봤자 뭐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서너 번, 24시간에 그러면은 거기 있는 초 단위로 하면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그 중에서 한 포인트만 한 게 굉장히 스포레딕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이거 데일리 시스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먼슬리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치료하고 났을 때 그 후 포스트 트리트먼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10 years later에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페인 스페셜리스트예요. 특별히. 그래서 특별히 노인 환자들이 많아요. 그럼 노인 환자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 패밀리 케어기어버가 너가 지금 그런 페인 메디케이션을 쓰면 이 사람들의 그 컨디션은 어떻게 돼? 내 남편이 지금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 네가 이 페인 메디케이션이 이렇게 사람을 슬로우 다운하고 조금 센시티브한 것을 이렇게 엣지 다운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크리티컬한 띵킹 프로세스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그리고 저도 그게 관심이 있거든요. 페인 환자로서 내가 저는 환자가 이거를 먹는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약 줄 때마다 거기 써져 있잖아요. 운전하지 마시고 헤비 머시너리 운전하지 마시고 뭐 중요한 빅 디시전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띵킹 프로세스를 슬로우 다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롱텀 이펙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오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빅데이터예요. 다 가지고 있고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빅피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치료를 하는 게 포스트 트리트먼트 해봤자 팔로우 한다 해도 monthly follow-up within a year, something like that, right? 약간 10 years 정도 되면 거의 다 retrospective나 prospective로 스포레딕으로 돼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타이밍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따른 그 타이밍 이슈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빅데이터 프로블럼도 있고요. 그리고 레어 프로블럼이면 레어 프로블럼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 치료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희귀한 디지즈니까 그런 프레벌런스도 좀 떨어지고 인시던스도 떨어지니까 치료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뉴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당연히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거고 또 저출산 문제, 특히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어떻게 이제 이게 출산을 잘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데에도 테크놀로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런 헬스 프로블럼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한계에 의해서 굉장히 스포레딕하게 봤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치료를 할까 이러다 보니까 그럼 빅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거를 간호대나 의대나 따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시대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의대에서 융합연구소라고 하는 클리니컬
and transcranial science, 이제 한국은 거의 없는데 미국의 탑 스쿨들은 다 CTSA라고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의대, 간호대가 다 합쳐진 그런 아우르는 연구 시스템 내 심지어 교육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환자를 치료하는 건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the other allied healthcare가 같이 해결을 하는데 그거를 as early possible 이렇게 expose 하자 해서 간호대 교육 1년차부터 의대 교육 1년차 파머시 1년차부터 같이 그런 에듀케이셔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커뮤니티 베이스여 가지고 커뮤니티 베이스의 이런 루럴 세팅이나 그런 환자들을 상대로 같이 의대 학생 하나, 보통 1년차, 간호대 1년차 하나, 약대 그리고 사이콜로지 그쪽 related 아니면 PT/OT 이런 학생들 보통 5-6명이서 이제 같이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것보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우리가 서로 이제 첫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는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 하는 첫 단계에서 서로 이제 그때는 나이스하잖아 서로. 그러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이 친해지고 나중에 또 이제 커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얘기가 되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만 그때는 또 친하다 보니까 서로 같이 알게 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 그 대학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같이 친구들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as early stage부터 nurture하는 그런 interdisciplinary education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interdisciplinary 빼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NIH 그랜트도 interdisciplinary 팀이 안 되면은 받아주질 않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nursing engineering, 이제 제가 출신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인데 제 이제 비전은 nursing engineering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2002년도에 떠나면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설립하기 전까지는 한국을 돌아오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도 2002년도에 떠나고 2005년도에 한 번, 그때 이제 박사과정 들어갈 때 한 번, 2013년도에 이제 첫 교수 되고 나서 한 번, 그리고 지금이 3번째 방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조금 더 성립이 되면 한국을 조금 더 자주 올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 너싱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지금 제 스스로를 디보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널스하고 엔지니어링 어프로치가 제가 했었잖아요. 이제 학사도 하고 석사, 박사를 하다 보니까 이 퍼스펙티브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자체는 솔루션에 관심이 있어요. How, 항상 how, 이걸 어떻게 문제를 가져와. 그럼 내가 풀어줄게. How, solve 해줄게. 그런데 정작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를 낳으니까 계속 이게 avalanche effect. 그래서 계속 이제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솔루션을 줬는데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좋죠. 왜냐하면 계속 제 페이가 들어오잖아요. 문제를 만들어 주니까 답을 주지만 또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좋은 건데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뭔가 한 것 같은데 열심히는 뛰고 있는데 제자리에서만 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는 방면에 널스들은 굉장히 홀리스틱 어프로치, 우리가 처음 배울 때부터 메디컬하고 널싱하고 차이점은 뭐냐, 제가 1학년 때 간호대학 3학년 첫 학기 때 첫 시간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edical and nursing school? Medical and nursing approach. 이게 뭐가 다르냐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들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 답 중에 하나가 메디컬 프로페션의 넘버원 골은 트리트먼트예요. 환자를 치료하는 거고 간호사는 케어하는 거예요. 홀리스틱 케어. 그래서 이제 제가 카디오 서저리 유닛에서 일을 해봤는데 카디오 서전이나 뉴로 서전은 메디컬 필드에서 제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수련도 많이 해야 되고 수련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다른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십이 한 3, 4년 끝나면 그분들은 한 10년간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제가 MP로 있으면 저희들이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오면 딱 와가지고 그 수술만 굉장히 포커스해서 합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딱 나가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앞뒤 거를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면 자기의 어텐션과 포커스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도 원치도 않고 뭐 환자들한테도 안 좋은 임팩트가 있다. 그 사람들은 딱 그것만 하고 그 전후의 거는 전부 다 너싱 필드에서 다 테이크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APRN이나 아니면 PA 아니면 인터 레지던트들이 그런 프로페셔널들은 포커스만 하다가 보면 근데 사람이 그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모든 게 다 홀리스틱 어프로치부터 앞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인티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이제 그런 시그널, 일렉트리시티, 너브 시그널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제가 지금 옛날에 2000년도에 공부를 했을 때는 SPSS, SAS가 지금은 완전히 많이 변해. 파이썬 나오고 뭐 다른 C++ 나오고 굉장히 그것도 버전이 바뀌어지잖아요. 거의 매해가 바뀌어지고 월드도 심지어 바뀌어지면은 한번 바뀌면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처음에 어태치가 될 때. 근데 프로그램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continuously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엔지니어 자체도. 그러니까 엔지니어 자체는 그 솔루션에 포커스가 돼야 되고 그에 대한 조금 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빅 어프로치, 홀리스틱 어프로치 아니면 시스템 어프로치가 같이 융합이 됐을 때 이게 진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경험도 했고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널스들은 또 그런 반면에 조금 테크놀로지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EHR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EHR도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회사도 여러 개, 에픽도 있고 다른 시스템도 있고 이게 병원마다 쓴 시스템이 다르고 또 버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뉴 이퀴먼트나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해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하는데 또 그 바뀐 반면에 또 미싱되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건 중요한 프로블럼인데 이게 좀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널스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술이라는 게 한번 개발이 돼버리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플랫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초기부터 널스들이 엔지니어랑 같이 묶어져 가지고 그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워낙에 사회가 빨리 되다 보니까 솔루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래도 프랙티컬한 난리지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이런 EHR 시스템을 주저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래 놓고 발표를 하고 그럴 때 이제 널스나 닥터들이 와서 조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또 테크놀로지컬 프로블럼이 있어서 많이 인티그레이트가 못 되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지금 미국 시스템에서 굉장히 빨리 널스하고 엔지니어들하고 빨리 융합시키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시킬 때 1년차 학생들부터 의대, 간호대, 약대, 치대 그리고 psychology related PTOT를 했을 때 굉장히 저희들이 그 변화를 잘 봤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펠로우가 되고 같이 일하기 시작할 때 훨씬 더 대화가 편해지고 서로 알았던 것도 있고 서로 경험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또 서로 사귀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분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랭귀지가 이렇게 잘 이렇게 융합되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 있어서 이런 널스하고 엔지니어도 같이 as early as possible 지금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도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엔지니어링 소속에 있었어요.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에. 지금은 많은 학교가 칼리지 오브 메디슨으로 바꿔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솔루션이 중요하죠. 스틸 솔루션이 중요하지만은 그 솔루션이 why 아니면 이 프로블럼을 빨리 디텍트를 해가지고 빨리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오려면은
빅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클리니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BME가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이 이제 엔지니어링이 아닌 메디슨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너싱 엔지니어링. 우리 너스들은 달라요. 트리트먼트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트리트먼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APR이니까. 다만 그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메디컬 스쿨들은 메디컬 어프로치 or 서지컬 어프로치를 해요. 서전이 있던가 메디슨, 파마콜로지컬 솔루션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non pharmacological solution 아니면 바이오 비헤이버럴 인터벤션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널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메디슨 자체는 메디컬 어프로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이 있고, 서지컬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이 non-pharmacological solution이라든지 바이오 비헤이버럴 어프로치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분야들을 바로 지금 이제 너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에서 지금 많은 학교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학교도 그런 학교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돼서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게 여기선 잘 보이네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했던 Accelerated BSN 프로그램도 배첼러를 뽑을 때 이제 4년제를 졸업을 하는데 엔지니어링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먼저 뽑기 시작하는 게 있고, 그거에 디보션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듀얼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이제 간호대 PhD도 RN을 굳이 리콰이어를 안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른 메디컬 사이언스 리서치는 MD, PhD는 굉장히 10%도 안 되죠. 메디컬 스쿨에서 PhD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배철러나 마스터를 다른 과에서 하고 와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너싱 스쿨도 바꿔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PhD가 되면 간호대 교수하면 무조건 RN은 기본이지. 왜냐하면 적어도 50%는 티칭이잖아. 우리가 에듀케이션에 보우션을 해야, 그 말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또 그러나 반면에 리서치 쪽으로는 굳이 인티그레이티드 어프로치에서 굳이 RN이 꼭 필요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하고, 아직도 이거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많은 학교들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그리고 뉴 프로그래밍, 뉴 에듀케이셔널, 인터디스플리너리, 이노베이티브 프로그램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듀얼 BME, BSN 프로그래밍 이제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각종 많은 학교들이 이제 non BSN application, 그러니까 BSN 따로 뽑는 거예요. BS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뽑고, BSN을 가지고 않고 그렇지만 너싱 리서치를 관심 있는 학생들 따로 이제 이렇게 디바이드 해가지고 뽑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너싱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라 너싱 엔지니어링, 다른 네임으로는 헬스 시스템 엔지니어링 아니면 메디컬 디바이스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많은 학교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NIH 이제 한국을 말하면 아마 국립보건연구원 같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도 K25는 특별히 퀀티테이티브 리서치 하는 교수님들한테 따로 줘요. 그래서 이 K 프로그램은 about 3 to 5 years 프로그램이고 75%가 셀러리가 전부 NIH에서 나오고 멀티밀리언 달러를 주는데, 이분들은 이제 클리니션이 아닌데 클리니션과 같이 콜래보레이션 하는 사람들, 이제 특별히 그런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펀드가 지금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브레인 사이언스 앤 심텀 매니지먼트 센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제 제가 디렉터를 맡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널스기도 하고 이제 엔지니어이고, 저랑 같이 일하는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는 이제 엔지니어링 전공한 분이에요. 로체스터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해가지고 저희 둘이서 설립을 해가지고 많은 교수님들을 초빙해가지고 지금 그런 브레인 사이언스를 이용한 심텀 매니지먼트, 아까 말씀드렸던
brain related symptoms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NIH 펀드를 받아가지고 리서치했다는 거, 어떻게 테크놀로지가 널싱 쪽에 이용되고 있는지, 저는 이 시스템에 모두 널스로서 참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널스로서 참가를 하면서 as early as possible 테크놀로지를 디벨롭하는 그런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디멘시아 치매 환자들이 이제 나이트 타임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완더링도 하고 또 집도 나가시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조금 좁은 명제에 많은 분들이 살아서 조금 그럴 수 있죠.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도 크고 한번 이렇게 게딩 로스 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 특성이 그런 빛이나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의 이그젝트한 로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어떻게 그런 persons with dementia 사람들의 nighttime home activity를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as early as possible 캐치하는 건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넥 캔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뭐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긴 하요. 이게 지금 굉장히 early stage예요. 2010년 이전 그 정도쯤에 했던 건데, 이제 그런 스피치리스 페이션트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임프루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또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페인에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페인에 대한 바이오마커는 뭐가 될 수 있을지, 제가 그쪽으로 굉장히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나아가서 또 치료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APRN이기 때문에 저는 치료를 항상 어느 정도 제 클리니션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페인 트리트먼트를 페인 약이 아니라, 좋아, 그러면 brain is an electrochemical organ and it's a central organ to process pain, then we can manage the brain directly. How? Brain is composed of electrical signal in the nerve signal. All the synaptics가 전부 다 electricity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을 브레인의 어디 부분이 페인에 되어 있는지 그런 코텍스와 그런 오거니 시스템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직접 디센서타이즈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카디오베스큘러에서도 많이 응용돼요. 우리가 심장 정지가 일어나면 뭐 하죠? 씩 하고 뿜빵 이렇게 하잖아요. 200볼트, 300볼트 이거하고, 또 예전에 시저 페이션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시비한 디프레션이 있으면 머리에 전기 충격을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베이직 아이디어는 다 같은 거예요. 다시 디센서타이즈 해보자, 초기화하자. 컴퓨터 프로블럼이 있으면 대부분 전부 다 전원을 끄고 다시 시작하면 대부분 초기화가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인간도 인간에 있는 일렉트리시티 시그널은 전부 다 초기화를 하자. 카디오베스큘러도 블러드 시그널이지만 심장을 뛰게 하는 신호 자체는 이게 전부 다 이 EKG가 전부 다 일렉트리시티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레인은 다 어차피 너브가 다 일렉트리시티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화를 하자라는 마인드로 그거를 디센서타이즈 하는 그런, 예전에는 굉장히 그렇게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그래서 굉장히 깊은 브레인에 큰 충격을 줬다면 조금 더 작은 충격으로 조금 더 소소하게 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시스템은 디멘시아 했던, 제가 시간이 지금 10시 10분인데 한 3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디멘시아의 그런 프로블럼을 가지고 저희들이 NIH에서 펀드를 받아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은 이제 많이 가정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 디멘시아 환자의 특성에 맞게끔 하고 이 시그널을 우리가 또 기록을 해요. 빅데이터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나이타임 모니터링,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프레퍼런스, 그 사람들의 프레벌런스를 우리들이 팔로우업 해가지고 그것을 individualized then 그런 나이타임 모니터링 시스템 for patients with dementia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스피치리스트 페이션트에 관한 저희들이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easily communication 할 수 있는가도 발표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페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numeric scale 0 to 10을 주로 쓴다든지 아니면 Likert scale 같은 어떤 뭐 mild, medium, moderate 이런 시스템 됐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수치화를 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학적인 어프로치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이거예요. 페인이나 디프레션, 엔자이어티, 슬립 퍼티그 이런 브레인 시그널을 어떻게 우리가 수치화를 할 거냐, 어떻게 어떤 게 그 사람에게 맞는 놈이고 어떤 게 하이퍼 센시티비티인지 그 시그널을 분석을 하는 거를 FNIRS라고 지금 해요. 근데 FNIRS 베이직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 옥시저네이션, 환자들이 입원하면 옥시저네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손끝에다가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헤모글로빈이에요. 그죠? 아피컬 이미지 헤모글로빈 그 숫자를 가지고 옥시저네이션이 92%다, 95%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브레인을 측정을 합니다. 브레인에서 페인 릴레이티드 시스템에 히모글로빈 레벨을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페인을 일리시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낄 만한 통증을 우리가 알아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페인을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제 페인을 일리시트 하면 아이디어는 뭐냐면 페인이 왜 우리가 페인을 느낄까요? 분명히 브레인에서 페인을 느낄 때는 페인을 느껴요. 브레인이 없다면 우리는 페인을 안 느껴요. 브레인이 없는 많은 생물들은 페인 자체가 없어요. 그 시그널 자체가. 브레인에서 느끼기 때문에 브레인이 느낀다는 건 뭐냐면 브레인 쪽으로 많은 피가 쏠리는 거예요. 많이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브레인이 온다고요. 그러면 히모글로빈 숫자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브레인의 어떤 분야가 페인에 릴레이드 됐다는 자신 있고 그거를 지금 저희들은 거의 95% 찾았다고 하는데 컨센서스도 이루어져 있고 이 곳에다가 히모글로빈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일부러 페인을 일리시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아파하는 니오스테아트라이드 무릎 관절염 환자면 무릎에 직접 이런 태핑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프레셔 페인을 조장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이 브레인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차이가 그 옥시저네이션 레벨, 히모글로빈 레벨 디퍼런스가 브레인을 에서 발견해주는 바이올로지컬 마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초기화 단계고 제 베이직 아이디어는 그거고 그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펀드도 받고 지금 계속 디벨롭 하고 있는 지금 분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about $3 million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테라피. 저는 이제 레이 피플 제 환자한테는 브레인 마사지라고 소개를 해요. 너 페인이 있으면 페인 이렇게 만지작거리면 안 아프잖아. 그게 왜 안 아픈지 알아? 그건 마사지 테라피인데 거기에 따른 그거에 오는 페리퍼럴 너브 시그널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초기화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마사지 하는 게 그런 것처럼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페리퍼럴 시스템에는 브레인 자체를 마사지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신호는 브레인에 오니까 페인약, 타일레놀, 아이부프로핀, 악스코돈 전부 다 원리는 하나예요. 그 페인이 가는 페인 패스웨이를 끊어주는 거예요. 어디서 끊을 거냐, 센트럴 시스템에서 어느 시스템에서 끊을 거냐, 어느 게 더 안전할 거냐 그 차이점에 있지만 브레인 릴레이드된 패스웨이에서 끊어주는 것 때문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브레인에 직접 그 페인 패스웨이의 너브 시그널을 디센서타이즈 하자. 이게 제 가장 쉬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기계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홈베이스드로 가요. 그래서 줌이나 이런 세션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NIH에서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이 기법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펀드를 받았던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about $4 million 쓰면 한 45, 50억 정도 되는 그랜트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5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단순히 간호학이라든지 아니면 공대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인 분야에서 치료를 될 수가 없고 이것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돼야 될 건데 누가 먼저 주도를 할 거냐. 엔지니어링 주도를 해가지고 너스, 메디슨 이런 클리니션이 동참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문제가 뭔지를 알고 먼저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의대 간호사가 먼저 갈 거냐. 의대는 메디컬 어프로치 아니면은 서지컬 어프로치를 주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대를 끌어간다면
너싱 쪽에서는 바이오 비헤이버럴 인터벤션 또는 non-pharmacological 인터벤션에 그거를 주도를 하면서 엔지니어를 같이 오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 지금 연구소에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갭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